혹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날씨 때문도 아니고 창밖의 새소리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몸이 주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이상한 침묵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있는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건강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는 자연 발기 현상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거나 욕구 감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몸의 깊은 곳에서 어떤 이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혈관 건강, 수면의 질, 또는 스트레스 수준 같은 기본적인 건강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용한 변화들이 결국 더 큰 건강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0세 이후 남성의 성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4가지 아침 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겁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중년 남성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50 이후에도 자립성과 존엄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발기는 그냥 꿈 때문이야. 혹은 방광이 가득 차서 그런 거지. 하지만 현대의학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자는 동안 몸 안에서 자연스럽고도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정교한 생리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신경계와 혈액순환, 그리고 호르몬이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렘 수면 상태일 때 남성의 몸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와 동시에 뇌에서는 생식기로 신호를 보내 질소산화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음경 내부의 스펀지 같은 조직, 즉 해면체로 모이게 하고 정맥을 눌러 자연스럽고 완전한 발기를 유도하게 됩니다. 욕구나 자극이 없어도 일어나는 완전히 자동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이걸 자동차 타이어 압력을 아침마다 확인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압력이 정상이라면 안심할 수 있지만 이상이 있다면 무언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인 것이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발기, 즉 NPT가 자주 일어난다면 건강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사라졌다면 그건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몸 전체를 조율하는 중심 엔진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성 관련 호르몬이 아니라 에너지, 감정, 수면, 근육 유지까지 다양한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떨어지면 다른 기능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실 남성은 30살 이후부터 매년 평균 1%씩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첫 5년에서 10년 동안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50이 넘으면 점점 느껴집니다. 피로가 쌓이고 짜증이 늘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그리고 아침 발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기술직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64세 민 씨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계속되는 피로감에 병원 검사를 받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식단을 바꾸고 잠을 일찍 자고 매일 20분씩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6주가 지나자 다시 아침 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민 씨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 말이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남성들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침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진짜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나이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복부 비만,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심지어 출처가 불분명한 일부 한약 성분조차 호르몬을 위험할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양약이든 한약이든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라고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당신과 같은 나이대의 남성들이 이 여정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작은 응원과 연결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발기를 방해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 혈액순환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핵심일지도 모르니까요. 어느 날 아침, 문득 눈을 떴을 때 늘 느껴지던 익숙한 기상 신호가 사라졌다는 걸 깨달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단지 우연은 아닙니다. 밤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생리 반응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끊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신호 중 가장 뚜뚜렷한 게 바로 아침 밝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정직하고 고마운 건강 알람과도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호르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침 발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위해선 혈액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로 충분한 압력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핵심 요소, 혈액순환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계를 고속도로처럼 떠올려 보세요. 도로가 넓고 매끄러우며 막힘이 없다면 혈액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원활하게 흐릅니다. 물론 해면체라고 불리는 음경 내부 조직에도 피가 잘 도달해야 건강한 밝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도로가 기름때나 콜레스테롤 찌꺼기로 좁아지거나 고혈압으로 벽이 딱딱해졌다면 아무리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해도 혈액이 도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58 세조 씨는 경기 지역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정하시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괜찮았지만 최근 아침 발기가 사라졌다는 고민을 안고 오셨어요.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늘리는 식단, 매일 아침 단지 주변을 걷는 습관을 시작하신 후 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피가 제대로 도는 느낌이에요. 단순한 표현 같지만 정확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이들 놓치고 있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우리는 잠을 휴식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수면 중에 몸은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렘 수면이라 불리는 단계에서는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며 신체 생리작용들이 완벽한 합주처럼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때 아침 밝기도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중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소음 혹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자주 깨면 이 렘 수면이 깨져버립니다. 그 결과 아침 밝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기력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제 리듬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아내의 감정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걱정만 하시죠. 그분들이 원하는 건 자주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여전히 건강하고 주도적이며 예전 모습 그대로라는 안심감입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잔소리가 아니라 관심으로 다가옵니다. 50이 넘은 지금 하루 몇 분만이라도 내 몸을 관찰해 보세요. 아침 발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자연의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 신호가 사라졌다면 그건 꾸짖음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셋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남성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 몇 밤만 깊이 잠들지 못해도 우리 몸속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매일 아침 몸이 보내는 작은 알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몸은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생리 반응은 끊기며 아침 밝기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욕구가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원인은 오히려 호르몬이 아닌 수면의 질에 있는 경우가 근육이 운동 후 회복 시간이 필요하듯 아침 발기 역시 깊은 회복 단계, 특히 렘 수면이라는 단계에 도달해야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휴대폰을 보다 잠드는 습관, 소음, 밤중 소변, 불규칙한 수면 리듬 등은 모두 우리의 깊은 잠을 방해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엔진이라면 혈액은 연료, 수면은 정비 스케줄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시스템 전체를 틀어버리는 외부 충격 같은 존재입니다. 스트레스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수입에 대한 걱정, 자녀와의 거리감, 혹은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막연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은 몸에게 생존 위협으로 인식되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호르몬들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게 되고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시켜 해면체로 혈액이 가지 못하게 되어 발기 기능 자체가 저하되기도 합니다. 더 나쁜 건 아침 발기가 사라진 그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기능뿐 아니라 기분, 자존감,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61살의 상호 씨는 체육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아침 발기가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새벽 3시면 늘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버텼던 겁니다. 결국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아들이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제야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로 인한 테스토스테론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30분만 걷기, 잠들기 1시간 전 휴대폰 끄기, 하루에 5분씩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만으로도 몸은 점차 평온한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테스토스테론, 혈액순환,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이 4가지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4개의 다리로 버티는 식탁처럼 단 한 다리라도 흔들리면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졌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아침 발기의 상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걱정해야 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며칠간 잠을 설치거나 약을 복용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며 피로, 불면, 짜증, 삶의 활력 저하까지 동반된다면 그건 분명히 건강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혈액 검사와 문진만으로도 초기 기능 저하를 발견하고 생활 습관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탓이지 뭐. 말해봤자 뭐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먼저 경고합니다.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회복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이든 60이든 그 이후든 언제나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의 몸은 원래 매우 강인하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건 고가의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몸이 본래의 생체 리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우 작고 일상적인 변화들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7가지 방법은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했고 불과 몇 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첫째,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기. 헬스장이나 마라톤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빠르게 걷기 30분, 주 5일만 실천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며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식단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기. 짙은 색의 채소, 콩, 호박씨, 호두, 고등어나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더해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호르몬의 균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설탕, 튀긴 음식, 가공육은 심장과 남성 생리 기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줄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양보다 질, 수면을 새롭게 바라보기.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자는 것. 이것이야말로 테스토스테론 회복과 야간 생리 반응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들기 전 1시간은 휴대폰 끄기, 방을 살짝 시원하게 유지하기. 이 단순한 수면 습관만으로도 깊은 잠이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장 쉬운 방식으로 스트레스 줄이기. 매일 밤 5분만 투자해 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췄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반복하는 겁니다. 또는 손자와 웃으며 이야기 나누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기 전에 일기장에 긍정의 한 줄을 써보는 것도 몸과 마음에 깊은 이완을 줍니다. 다섯째, 하루를 여는 건강한 아침. 식사 아침을 건너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삶은 달걀, 채소, 그리고 콩 몇 알만 있어도 하루의 에너지와 호르몬 작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저녁엔 파란 빛을 멀리하기. 휴대폰, LED 조명, TV 화면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 생성을 방해합니다. 부드러운 노란 조명을 켜고 늦은 뉴스 대신 잔잔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깊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일곱째, 과거를 돌아보되 자신을 탓하지 않기. 그동안 건강을 놓쳤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도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아침 산책 한 걸음, 식사에 채소를 한 가지 더 올리는 일. 그 작은 선택 하나가 회복의 순환을 다시 돌리는 첫 단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침 밝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온몸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 신호가 약해졌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돌아와달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이 믿고 아끼는 형제, 친구, 남편에게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세요. 이 짧은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겐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 이후의 남성 건강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보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고 좋은 건강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침 밝기는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나 성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요. 호르몬, 혈액순환, 수면의 질, 그리고 감정 상태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맞물려 있을 때만 그 신호는 조용히 나타납니다. 크게 울리지도 않고 티나게 경고하지도 않지만 그 신호가 반복적으로 사라질 때 몸은 우리에게 조용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따뜻하게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기력이 달리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몸의 반응도 무뎌진 것 같을 때 그건 결코 부끄럽거나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졌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신의 몸을 돌아보며 생활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당신과 비슷한 나이에 있는 형제, 친구 혹은 가족 한 명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에게는 이 영상이 건강을 되찾는 첫 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문을 여는 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에게 무언가 거창한 실천을 당장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줄의 댓글, 느낀 점 또는 마음에 와닿았던 한 문장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모든 댓글은 제가 하나하나 직접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들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와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주체적이며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건강한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뎌 주셔서 감사합니다.